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선 간단히 재커플링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프로톤 NMR을 위주로 설명드릴 거지만 전반적인 내용도 다음 영상들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톤 NMR 해석에서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재커플링에 대한 내용은 에너지 레벨의 갈라짐입니다. 연속적인 내용이니 앞선 내용을 복습하는 형태로 설명드릴게요. 모든 NMR 상호작용의 기원이 되는 지만 이펙트로 돌아가 보면 NMR 활성인 원자 핵이 자석과 같이 거동하여 외부 자기장을 가해 주었을 때 에너지 레벨의 갈라짐이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간단히 외부 자기장과 방향이 같으면 안정해지고 방향이 반대면 불안정해지는 스핀이 있다고 하였죠. 이러한 에너지 레벨 간의 전이가 스펙트럼상의 피크로 나타난다고 하였고요. 다음에 다루었던 화학적 이동은 가리움 효과를 주어서 에너지 레벨의 갈라짐을 약하게 함으로 공명 주파수를 감소시켰고, 이러한 공명 주파수 변화를 화학적 이동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룰 재커플링은 원자 핵 옆에 있는 원자 핵 때문에 일어납니다. 간단하게 그림을 더해서 설명드리면, 지만 이펙트는 외부 자기장 때문에 발생하는 에너지 준위의 갈라짐입니다. 화학적 가림은 전자의 유도 자기장으로 인해 실제 원자 핵이 느끼는 유효 자기장의 세기가 감소하는 현상이고요. 재커플링은 인접한 원자 핵이 생성한 국소적인 자기장에 의해 에너지 준위의 갈라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국소 자기장에 의해서 처음에 지만 스플리팅처럼 에너지 준위가 갈라지는 거죠. 물론 국소 자기장의 세기가 외부 자기장에 비해 매우 작지만 에너지 준위는 작게나마 갈라지고 NMR은 이를 민감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최초의 지만 이펙트는 피크를 만들어지게 하고 추가적인 케미컬 쉴딩은 피크의 이동 정도에 영향을 준다면 마지막으로 재커플링은 피크의 갈라짐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재커플링까지가 일반적인 액체 프로톤 NMR에서 중요한 상호작용들입니다. 순서대로 에너지 준위에서는 지만 이펙트, 케미컬 쉴딩 이펙트, and 재커플링이 있고요. 그에 따라 순서대로 스펙트럼에선 피크가 생기고 이동하고 마지막으로 갈라지네요. 순서대로 정리된 액체 NMR의 상호작용들입니다. 생략한 수직들과 다른 상호작용들은 다른 영상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럼 다시 재커플링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톤 NMR 해석에 필요한 재커플링 내용은 사실 무척 간단합니다. 우선 알아야 하는 건 JAB는 JBA라는 겁니다. 이때 JAB는 A라는 핵종이 B라는 핵종에 의해 갈라지는 정도고요. JBA는 B라는 핵종이 A라는 핵종에 의해 갈라지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커플링이니 JAB는 JBA인 거죠. JAB는 10Hz인데 JBA는 5Hz인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서로 같은 세기의 영향을 주고받거든요. 그러니 커플링이죠. 물론 다른 경우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게요. 그림을 보면서 추가로 설명드리면
우선 화학적 이동값이 다른 두 개의 피크가 있습니다. 분자에 한 개씩 있다고 가정하니 적분값도 1대 1로 나오며 각 핵종 중 많이 가려진 핵종은 공명주파수가 작고 반대라면 높으니 위의 순서대로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두 핵종 간 커플링이 있다면 에너지 준위의 갈라짐이 발생하고요. 에너지 준위가 변했으니 스펙트럼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이때 앞서 이야기한 대로 JAB는 JBA이므로 두 피크의 갈라진 정도는 동일합니다. 몇 가지 알아두면 좋을 만한 포인트가 있다면 트랜지션은 위와 같이 일어나므로 에너지 준위의 갈라짐은 스펙트럼 상의 갈라짐의 2분의 1이라는 점과 각 전이 간 에너지 준위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 정확히 공명 주파수의 변화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앞선 내용을 잘 이해하셨다고 생각하고 조건을 조금만 변화시켜 볼게요. 아직 J-커플링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조건인데요. 핵종 A가 1개에서 2개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니 적분값 비율은 2대 1이 되겠죠. 여기에 추가로 J-커플링을 고려한다면 에너지 준위는 위와 같이, 스펙트럼은 위와 같이 나타납니다. 간단히 핵종 B는 핵종 A가 2개 있으니 2번 갈라진 거죠. 풀어서 보여드리면 위와 같은데요. J-커플링이 영향을 받을 때마다 에너지 준위가 갈라지는 것이 보입니다. 한 번 갈라진 에너지 준위가 한 번 더 갈라지는 거죠. 이러한 에너지 준위들을 가지니 결과적으로 A는 2개의 피크로 나타나고 B는 2개의 피크가 각각 나타나며 합치면 위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알고 보면 간단하죠. 그럼 조금 복잡한 경우도 에너지 관계부터 살펴보면 물론 앞선 경우와 같이 에너지 준위 간 차이를 과장해서 표현했습니다. 아직 J-커플링을 고려하지 않은 순수한 화학적 가림만 고려된 에너지 준위들입니다. 스펙트럼을 보면 정말 깨끗한 스펙트럼이네요. 화학적 이동값 테이블과 비교하기는 참 편하겠어요. 하지만 동시에 지나치게 단순합니다. 적어도 J-커플링이나 릴렉세이션 타임에 의한 갈라짐, 픽 위드스 변화 정도는 요즘에 시뮬레이티드 NMR 스펙트럼에서도 고려되는데요. 위의 스펙트럼만으로는 테이블에서 여러 작용기가 겹치는 영역의 피크는 어사인이 불가능하고 인접한 핵종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인접 핵종에 대한 정보로 구조 해석을 하는 것이 NMR의 핵심인데 핵심이 빠졌네요. 그러니 빠진 영향들을 추가로 고려해서 다시 스펙트럼을 그려볼게요. 어느 정도 진짜 NMR 같은 스펙트럼이 얻어졌네요. 여기에선 인접 핵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각각의 피크를 확대해서 살펴보면 갈라짐의 정도가 확실히 보이는데요. 우선 F와 C는 인접한 프로톤이 없어 갈라짐이 없으니 다른 피크를 중심으로 살펴보죠.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선 계산 없이 간단히 겹쳐보면 D와 B의
피크 갈라짐 정도가 일치하고 E와 A도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와 A 피크가 살짝 애매해 보여도 이 피크를 확대해 보면 일치하는 것이 보이는데요. 하지만 D와 A 피크의 갈라진 정도는 확실히 다르고요. 그러니 이를 통해 A와 E는 서로 인접한 핵종이고 B와 D도 서로 인접한 핵종이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수치적으로 추가로 해석하면 더 좋은 해석이 되는 거고요. 처음 J 커플링을 접한다면 이 정도의 느낌만 얻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복잡한 내용은 천천히 이해해도 되니까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다음 영상들에선 실제 화합물을 이용하여 J 커플링 해석에 대해 추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족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좀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